그러면 대표님은 40대, 50대 타깃이잖아요. 네. 4050. 50도 이제 그러면 50도 아니에요, 이제. 딱 40대. 딱 40대예요. 딱 제 와이프 같은 아, 사람이에요. 보통은 많은 다수를 원하는데 대표님은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타깃이. 네. 그렇게 타깃이 축소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아까를 계속 가치를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은 달라요, 많이. 그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인간 관계를 갖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이제 멘트 하나하나가 겉에서 볼 때는 사기꾼? 아니, 왜 이렇게 욕설? 막 비유? 그렇게 비호감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말 대표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진가를 자꾸 알아가잖아요. 타깃을 줄이는 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왜? 그러니까 왜냐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은 4050이었다가 이제 40대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좀 뾰족하게 듣고 싶어요. 일단 아마추어들은요, 내가 모든 걸 할 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구할 수 그러면,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네, 프로는. 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음,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어때요? 그게 프로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근데 1단계에서는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네. 근데 네, 진짜 프로는요. 진짜 네, 프로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모든 음, 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 그 다음 진짜 프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진짜 프로는, 예. 아, 음,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1단계, 대표님은 2단계인 기존에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렇죠. 1단계, 할 수 2단계를 계속 있다라고 적용해서. 다 믿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네, 가다가 그 다음에 모든 네. 걸 내가 할 수 결국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죠. 음, 그게 왜냐면 음, 경험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네, 중에서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찾은 거예요. 네. 그게 그게, 진짜 프로예요. 어,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딱 찾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정이다. 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어때요? 모든 사람 다 접촉했어요. 그 명단들이 다 음, 나한테도 고객이 잠재 고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잠재 고객은 됐더니 부작용이 생겼어요. 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관리하는 게 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음, 부동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억짜리 100개를 사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네, 있어요, 네, 없어요? 네. 빌라 1억짜리 많거든요. 1억짜리 맞아요. 네. 100개를 샀어요. 현금 주고 100개를 샀어요. 예를 들면. 아, 네. 근데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피디님은 어떤 거 할 거예요? 음, 전 100억 건물 하나. 그쵸? 딱 네. 그거예요. 사람도 아, 남녀노소 상관없이 딱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2억짜리, 3억짜리, 300원짜리, 500만짜리 막 싹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 네.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내가 그 사람 거래할 때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타겟하다 보면 부동산을 3천만짜리, 5천만짜리, 1억짜리, 2억짜리, 1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걸 다 산 거랑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 네, 관리가 어렵다. 돈은 똑같이 월세 소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돈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 네, 월세 네, 네. 소득이 차라리 안 벌고 말지
관리하다가 내 음, 뇌진탕에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아, 뇌진탕이라고 하나? 음, 뇌졸중이라고 네. 하나? 예. 뇌경색이라고 하나? 쓰러지는 거. 오히려 암이 걸린 거예요. 막히는 예. 거죠. 인간을 너무 밑바닥에 있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안 되는 인간들을 내가 관리할 내가 모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내 기능을 음, 너무 분산시키는 거예요. 남녀노소라고 했잖아요. 음, 어린 아이, 여자들, 남자들 관리하는 게 다 노하우가 달라요. 음, 네. 빌라를 관리하는 거랑 건물은 관리할 필요도 없어. 관리 업체만 쓰면 돼요. 거기에 알아서 지출을 커버하고 거기에 대한 음. 수익률을 내가 챙기면 되거든요. 근데 네, 일일이 네. 그거는 어때요? 다 중개하고 연결하고 그 안에 달고 뭐 수도 터지고 하고 하는 것들을 중개들 깊이 관리를 못해. 다 내 돈을 도둑질 하려고 하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갑자기 네, 네. 새벽에 전화가 오면 중개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집주인한테 전화 올 것 같아. 집주인한테 전화 오는 네. 거예요. 집주인 전화번호 거기에 어때? 계약할 때 집주인 전화번호 다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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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면 네. 그런 그쵸. 1억짜리 빌라가 100개가 있다면 20개 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달에 20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네, 네, 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업할 때도 네. 똑같지 않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숫자로 만들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음, 인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사람들은 강아지보다 못해요. 예. 음, 정말 인품이 안 좋은 네. 사람도 있고, 예. 그걸 인지를 음, 못하고 무지한지 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다 관리해요? 음, 그죠? 음, 근데 제가 왜 네. 40대를 딱 선택했고 왜 나머지는 다 버렸냐? 그게 제 능력인 거예요. 음, 나머지는 혹시나 추가로 들어와서 특별한 사람 빼고는 특별한 남자, 특별한 여성, 50대라도 특별한 40대 같은 뭔가 그 특별한 사람 음, 빼고는 어때요? 40대 특히 내 와이프 정도면은 내가 내 모든 거 다 어때요? 가치를 부여하고 서비스를 해줘도 그만큼 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만큼 뭐라고 하지? 네, 네. 어, 가, 한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100억 표현하지? 건물이 40대라는 거잖아요. 예. 100억짜리 건물이. 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40대 중에서도 네. 제 와이프 같은 고객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100억짜리 건물이죠. 그러니까 어, 100억짜리 건물을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제 주변에서는 저한테 정말 저를 서포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고객들은. 제 와이프도 어떻게 네. 보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고객의 만족도를 음, 높여야 된다는. 기업가 정신으로 봤을 땐 첫 번째 내 고객이 1번 나고 2번 내 옆에서 가장 나랑 시간 많이 보내는 내 와이프예요. 그러면 내 고객 나를 계속 속이면서 섬길 수도 없어요. 내 와이프를 계속 속이면서 음,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음, 어떻게 하면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나도 성장하고 내 고객도 성장하고 만족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때요? 음. 거기에 가장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사기치면 감옥 간단 말이에요. 나도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네, 건강하게 네. 가면서 고객도 어때? 같이 따라 맞춰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음. 고객이 갑자기 70대 고객들을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네. 예. 음, 그리고 남자들은 왜 배제했냐?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남자들 미안하지만 남자들은 다른 고객들, 다른 뭐 선생님, 스승님들 찾아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어쨌든 내 고객층들은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함께했던 고객들은 40대 최고의 시나리오는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 100억짜리 건물. 음, 음. 예, 네. 네. 100억짜리 건물이 40대라고 추측하셨는데 40대에서도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죠? 그러면 그 타깃이 더 뾰족하게 아마 분명히 있으실 기준이 있으실 건데 아무래도 대표님 저같이 수강생이 말 못했던 사람이 유튜브도 하고 돈도 3천을 벌고 분명히 본인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의 잠재 고객들이 대표님 구독자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뾰족하게 어떤 타겟이
와야 하는 건지, 뭐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대표님이 딱, 뭐 주하영 대표님이 이제 사모님이시니까 주하영 대표님 타깃이 어떤 사람인 건지가 더 뾰족하게 들어가면 일단 아, 일단 용기 내보실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번은 음, 중산층이 돼야 돼요. 네. 일단 음, 중산층.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고객 중에 1번이 일단 그 사람이 중산층 배경에서 태어났거나 중산층이 돼야 돼. 예. 그리고 이것도 중산층으로 사실 적어도 되게 키워드가 가려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노력하거나 중산층이 돼야 돼. 가려고. 아, 아니,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면 각자 생각하는 중산층이 기준이 또 다 다르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도 돈을 이게 그래도 내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음, 벌어보고 그 기간이 적어도 3년, 5년, 10년 정도 유지를 해봤던 음, 사람들. 음, 먹고 살고 자기가 집도 있고 네. 자기 차도 있고, 예. 음,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 사는 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불쌍하다. 이 네, 사람들은 왜요? 남들이 봤을 때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 너 잘 살아. 너 집도 있고, 네. 너 외모도 괜찮고, 너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또 내려놔야 되는 것들인데, 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중산층들의 특징이. 그러다 아, 보니까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 음, 보니까 도전을 못 하니까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거기에 계속 영혼만 팔리고 영혼만 고갈되는 거예요. 중산층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우선순위를 음, 도와주려고 하는. 밑바닥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오직 위로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중산층들은 내려갈까 봐 네, 두렵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맞아.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밑바닥 있는 사람보다 그럴 더 것 같아요. 불쌍해요. 음, 네. 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돈도 씀씀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음, 네.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음, 어, 왜? 예, 전체 재산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돈 냈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줘.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태도예요. 네, 제가 1000만 원 쓰면 네,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고 2000만 원 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근데 중산층에 네,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쓸 만한 가치가 한 가지라도 보이면 10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한두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가 보여도 혹시라도 1000만 원 못 뽑으면 어떡하지? 오직 돈에 꽂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열 가지가 보여도 그 음, 한 가지에 뭔가 삐딱선이 조금만 뭐 완벽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네, 어때요?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기도 당해보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해봐가지고 그런 분노도 있어보고 올라가려고 빠득빠득 애쓰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어봐야 되겠지. 그래야 나랑 상담할 때 가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내가 제가 첫사랑이잖아요. 딱 그런 거. 내가 첫사랑이잖아요. 나랑 헤어졌잖아요. 나랑 헤어지면 어떤 사람 찾던 나만큼 좋은 사람 못 찾을 거예요. 근데 나랑 헤어질 때 보통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게 헤어져요. 나랑 헤어질 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어, 1번이에요. 중산층 정도 돼. 그래서 중산층 중에서도 여러 가지 네, 중산층이 있겠지만 1번 네, 네.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배우려고. 적어도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봐내는 사람이 있고 뾰족하게 완전 투명하게 다 봐내는 사람이면 되게 공포스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제 와이프가 아, 저랑 대화했을 때, 그리고 제 와이프의 큰언니가 먼저 저를 찾았거든요. 네, 저를 찾았을 네. 때, 저랑 대화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다 뚫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결제를 처음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 둘이서 같이 이게 상담을 하고 같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수강료를 내고 들어왔어요, PCM에. 음, 왜 진짜 두렵냐면, 세트로. 왜 두렵냐면 이 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래도 중산층이고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내가 무슨 학원장이고 누군가한테는 내가 뭐 이런 어떤 체면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가면이 안 음, 통하는 거예요. 그 가면 안에 내면의 나의 음, 어떤 그 좀 썩어 있는 그 문제가 딱 보이는데 그걸 너무 빤히 쳐다보고 그거를 자꾸 찌르니까 도망치고 싶지. 왜? 단 한 네. 번도 이런 삶을 안 살아봤거든. 어,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네. 못 봤거든, 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음, 보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걸 찌르고 그거를 어때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음, 방법들이 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서 도망쳤어요. 특, 특히 음, 제 와이프는 제 와이프기 때문에 제 수강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네. 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귀다 보니까 그 언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로 핑계거리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왠지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는 문제 없고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딱 나를 치면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굳이 이 PCM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아니더라도 나는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한 달인가 얼마 뒤에 도망갔어요. 다른 거에 뭐 책 어, 쓰는 뭐 강의도 듣고 부동산에 등록도 하고 뭐 어, 다양한 걸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다가 다시 네. 돌아왔어요. 왜? 다른 데 가봤더니 결국에는 알스가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고 자기가 도움을 못 받다라고 하는 게 그게 딱 연결되다 어,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 건데 되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네요. 그 중산층이. 자기 맞아요.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를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게 포기하지 이제 대표님. 않고서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 다음 단계는 못 가요. 내가 돈을 네.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지대를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을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포기하든 뭐든지 네. 네. 포기해야만 다음 단계 가요. 아, 그거를 포기해야지만 다음 단계가 좋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그거는 제가 중산층의 직접 상담하고 코칭 받으면서 하나하나 되어지게끔 해야지. 당신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네. 딱딱딱 뭐 이렇게 뭐 앞으로 원칙은 이렇고 이렇게 이런다고 음, 해서 포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되어지게 만들어야지. 음, 예, 뭘 포기해야 되는 것도 나도 소통하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뭘 아, 포기해야 되는지를 저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네. 때론 사람들이 달라요. 포기할 것들이 다 달라요. 그걸 포기 못 하잖아요. 그걸 포기 그래서 못 하면 그 사람이 음, 성장을 못 해요. 그게 딱 정해진 거네요. 그렇죠. 추가 원칙처럼. 시스템이 아니라 먼저 제거 시스템이 돼야 돼. 음. 그러니까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해야 성공한다. 이거를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지만 대표님은 반대였어요. 제거가 먼저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대표님의 교육인 거고. 그리고 그 쉽게 그냥 강의에서 돈 벌 수 있는 걸 항상 늘 1대1을 원하시고, 지금은 이제 피파리를 통해서 되게 줌으로 사람들 시간까지 아끼게 하면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실 이 중산층, 이 오늘의 영상 인터뷰만 봐도 중산층이신 분들이 만약 봤다면 되게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 문제점을 대표님 입에서 딱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도 말 못하는, 딱 오늘 그런 영상이어서 너무나 좋았고, 이거를 저희들은 맨날 듣고 배우고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한 느낌은 그거였어요. 대표님의 진가는 말과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지금 저의 인터뷰 속에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과 그 진정성, 그리고 아까 40대를 딱 축소한 건 40대를 가지고 내가 나를 믿고 가는 사람을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저는 너무나 보이고 느껴져서, 그래서 40대에 들어오는 분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본인은 몰라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의 질문은 우선 여기까지고, 다음에 질문할 건 더 많고, 오늘 해보니까요, 대표님. 저의 조금 리뷰 한번 남겨도 될까요? 네. 어,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키워드도 많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이 엄청 나겠구나. 사실 인터뷰가
그게 저는 오늘 더 느꼈어요. 앞부분에 두 번째 질문에서도,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뭔지, 내 전략에 대한 멘토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관계의 멘토 찾는 거, 이렇게 되게 파생돼서 들으면서 질문할 것들이 많은 그 인터뷰 경험을 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저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